안녕하세요. 팔달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햇빛과 관련해서 건축법의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은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신축 건물로 인해 인근 주민의 햇빛을 쪼일 권리, 즉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되는 건물의 각 부분 높이에 따라 인접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짓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높은 건물이 빽빽이 들어차 흡사 나무숲처럼 된 도시 형태를 빌딩숲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빽빽이 건물이 들어찬 곳에서는 햇빛 보기가 좀채로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사는 주거에서 자연이 주는 햇빛을 공평하게 향유하여 햇빛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천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는데요. 어느 날 이웃이 내가 사는 주거 앞에 높은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면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들어오던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차단된 햇빛을 둘러싸고 평화롭게 지내야 할 이웃 간의 심각한 갈등 국면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건축법의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앞에 지어지는 높은 건물로 햇빛이 차단되어 인근 주민의 일조권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권리 차원에서 보호를 하는 규정입니다. 이른바 일조권은 내 주거 앞에 신축되는 이웃 건물로 인해 내 주거의 햇빛을 차단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자연이 주는 햇빛을 쪼일 권리로서 일조권은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는데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서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조 이익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높이 규제가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조권 높이 제한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권을 보호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햇빛을 쬐다는 것은 사람의 건강생활에 아주 중요한데요. 이웃 주민이 내 주거 앞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으로 햇빛이 차단되어 종래 향유해오던 일조량이 상당량 감소하는 피해가 있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소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라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있고, 침해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웃과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조권의 법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조권 높이 제한은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에 따라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여 건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북 방향 인근 주거지, 일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북쪽에 있는 주거의 일조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남쪽에 지어지는 건물 신축 시 높이에 따른 규제를 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건물 높이 10m까지는 1.5m를 띄어 건축하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높이 10m까지는 1.5m를 입격해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으나 그 이상 높이에서의 건축은 높이 제한 규제에 따라 입격해 건축하면 건물이 높아질수록 건물 윗부분에서 비스듬한 사선 모양의 집이 되고, 그를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도 말합니다. 건물이 조밀하게 들어선 주택지를 걷다 보면 그처럼 비스듬히 사선으로 지어진 건물을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따뜻한 공간에서 집을 신축할 때 높이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하다 보면 계단처럼 사선 모양의 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건물 모양도 좀 그렇거니와 신축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간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 용적률 이용에 많은 손실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은 3층 이하의 낮은 단독주택에서는 거의 적용이 없고, 보통 4층 이상 건물이 해당되므로 높이가 있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등 건축 시에는 사선 제한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설명 도표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항에서 라항까지의 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엔 높이 제한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 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경우에도 86조 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을 배제합니다. 한편 건물 신축 예정 토지 북쪽으로 도로가 끼어있으면 1조 2 보호를 위한 규제에서 좀 더 유리해지는데요. 정북 방향 인접대지 사이에 있는 도로의 존재는 높이 제한 입격거리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는데요. 10m 이하 부분에서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입격해 건축하면 되고 10m를 초과하는 각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이 아닌 도로 끝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씩 뛰어서 건축하도록 완화하므로 사선 제한 규제에서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건축 시의 도로라면 10m 이하 부분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5m, 10m를 초과하는 각 부분은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뛰어서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할 때는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이 높이 제한 규제에서 훨씬 유리하게 되므로 건축 예정의 땅을 매입할 때는 가급적 내 땅과 북쪽 인접대지 사이에 도로가 끼어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땅의 가치 역시 도로를 낀 토지가 도로가 없는 땅보다는 당연히 가치가 더 나갈 것이므로 토지 구입 시 염두에 두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시 살펴봐야 되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비롯해 예외 규정 등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